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 밖에 있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과 그 연계해가지고 뭐 부품을 뭐 받는다든지 중국에 하청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들까지 미국의 우방국 기업들까지 싸그리 부도 내게끔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니 중국하고 연결돼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게 이번 관세 전쟁의 그 핵심 목표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미국 소프트웨어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11월 1일부터 이게 진행되는데, 그래 되면 컴퓨터 반도체 중국에서 앞으로 못 만듭니다. 그냥 농업국가 되는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치안 공백 때문에, 테러 위험 때문에 한국 안 온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행 갈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은 그 이재명이하고 사진을 찍으러 올 사람이 없겠죠. 트럼프한테 찍힌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이하고 사진 찍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치안 핑계대고 다른 국가 정상들도 아무도 안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에이펙 폭삭 망할 수가 있습니다. 폭삭 망하면 지지율 빠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거법 위반, 날짜 다시 잡히고 그러면은 대통령 이재명 그 당선 무효 취소되는 거죠. 예. 그러고 미국의 대북주의 위반으로 관타나메 끌려가가지고 엘살바도르에 끌려가든지 밤새 이제 흑형들하고 똥구녕에 침을 맞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 81%가 반중 정서인데요. 지금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2030하고 반중하지 마라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대 30대는 하지 말라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20대 30대 못 이깁니다. 예, 20대 30대는 말 안 듣지. 그리고 하지 마라 하면 다 몰려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팔처럼 시위 일어나가지고 민주당 당사에 불지르고 그렇게 번지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데, 사그라드는데 하지 말라고 만지면은 계속 커진다. 자, 민주당이 식품 원산지 인정제도 폐지를 했는데요. 학교에 중국산 저가 농수산물이 들어가면은 어떡하냐고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 전문가한테 내가 김현지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학교를 다녔다는데 사진도 없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학교 어디 나오는지도 모른다. 동창생도 없고 졸업장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물어보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탈북자지, 탈북자. 아니 성 대표 안보 이쪽 파트 십몇 년 했는데 그렇다 뻔하면 보나 뻔한 거 아니야?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현지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그런 거는 우리 이제 고정간첩이라고 하고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데, 요즘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다 이런 걸 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적인 탈북자가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18년 2월부터요,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것들을 쪼갰습니다.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반중 세미나, 이런 걸 했고,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로 방송을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성경 말씀 찬송가, 그리고 서울 소식, 북한 날씨를 넣어가지고, 매주 2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북 방송 기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요, 책을 판매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회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정권 시절에 종합공업에 투자를 하고
핵무기 비밀리에 개발하고 뭐 미사일 비밀리에 개발하고 미국 가가지고 설계도 훔쳐오고 막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사진하고 뭐 이쁘게 잘 돼 있고요. 금액은 5만 원이고 배송료 포함입니다. 그리고 010-2609-2023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업은행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대북 방송도 하고 반중 운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항상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내각이요. 가자 1단계 휴전 합의안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24시간 내에 철수하고 하마스는 72시간 내에 인질을 석방해야 된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싸우던 게 2025년 10월 10일 날 딱 이거 합의가 이제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된 그날 중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 업적에 초를 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 미국의 외교적 성과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 편지를 보내 가지고 히트로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우리 히트로 수출 중단하겠어. 그거를 미국의 외교적 성과가 극대화된 그날 딱 마차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이 열렸죠. 화가 엄청 나가지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 55%에 추가로 100% 관세를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55% 있는 거 플러스 100%면 155%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제가 여기 뭐 길게 써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하고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제3국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중국이 돈을 줘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부품으로 만들어도 중국 자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이 돼가지고 관세 100% 맞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산 부품, 중국산 자금, 중국산 소프트웨어,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가면은 그 100% 관세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배터리 속에 약 60에서 70%가 중국산 원자재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한국 배터리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도 중국산 웨이퍼 등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거 이제 이러려면 이제 이게 중국산 되는 거지. 그 관세 폭탄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도 중국산으로 치는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야,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었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자금, 기술, 주문, 부품, 원자재 등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면은, 야, 그거는 다 중국산. 이래가지고 관세 100% 때린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요, 모든 중국 공장을 부도내는 거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중국의 기업도 부도내는 거고, 중국과 협조하는 조금이라도 중국에 돈이 흘러가게 한다든지, 중국 부품을 쓴다든지, 조금이라도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맹국, 우방국의 기업들도 전부 줄도산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LG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OEM 많이 하죠. 중국에다가. 그거 100% 그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에다가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성능 이런 거를 이제 공동 개발을 한다고 지금 LG에서 LG 디스플레이 그런 쪽에서 그러려면 그거는 이제 중국산으로 간주되니까 LG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지금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 중에 중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 이거 100% 싸그리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수출 중단.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가 중단되면 반도체 못 만들겠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MS 윈도우,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게 수출이 안 되면은 중국에서 컴퓨터를 못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용 OS,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게 수출이 안 되면 중국에서 핸드폰을 못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공항 관제 시스템,
그리고 항만 관제 시스템 이런 데 다 미국 소프트웨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비행기 떨어지는 거고, 뭐 항만, 공항 마비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뭐 또 뭐 있을까요? 미국의 보잉 747을 중국이 많이 샀어. 그럼 보잉 747도 성능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 되면 날다가 떨어지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겠죠. 뭐 날지를 못하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제3국 택가리도 안 되고 그냥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요, 한국의 기업들, 중소기업들 줄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게 안 좋은 거냐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상당히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 뒤지든 말든 간에 강제로 다 끊어버리면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무역이 무역이 제로가 됩니다. 무역이 제로가 돼. 그러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망하기도 하겠지만은 이미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간세전쟁 하면서 중국에 가지 말아요. 다 철수하라 해가지고 눈치 빠른 기업들은 다 철수했기 때문에 뭐 이미 뭐 죽어도 뭐 죽는 기업 생기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안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친중 세력들 자금줄이 완전히 다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스스로 끊어야 되는데 미국이 강제로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단절시켜버리는 거, 가위로 싹둑 끈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은 경제적 피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의 한국과 무역 단절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친중 세력들의 자금줄이 끊어지면은 이제 점점 소멸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뭐 그러니까 한국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살아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항암 치료할 때 고통스럽지 안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항암 치료 받으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라가 이대로가 망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망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안 망하고 좋은 게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위기다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7년 8년 전에 중국하고 엮이면 죽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니까 저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수갑차고 문재인 때 막 끌려가가지고 경기남부 경찰청에 끌려가가지고 뭐 하룻밤 자고 오고 뭐 몇 년 동안 재판 끌려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썼어.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나라 망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경각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맨날 아이고 허리야 어디 아프다 맨날 병원 가죠. 맨날 병원 가시는 분들 잘 안 죽습니다. 큰 병 안 생겨. 엄청 오래 살아. 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시는 분들. 그런데 나 건강해 해가지고 병원 안 가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탁 부고짝 날아와. 갑자기 무슨 암이 생겨가지고 이거 암 말기였습니다. 전혀 몰랐네요. 이래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나라 망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는 거는 나라가 살아난다는 징조고 국민들이 깨어난다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공산주의라는 걸 한 번도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와가지고 아주 단기간 초단기간 스트롱하게 단기 교육, 빨갱이 공산주의 단기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건요,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으면 악마 조교는 있어도 천사 조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 이재명이 저기 사람들이 괴롭히고 어쩌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중장년층하고 10대, 20대, 30대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이재명이 저 새끼 안 죽나 저 빨갱이 새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동단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식 세대하고 손자 세대하고 똑같은 주제로 오징어 씹으면서 이재명이를 욕하는, 민주당을 욕하는 저것들 빨갱이들 안 뒤지나, 저 귀신이 안 잡아가나, 뭐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스트롱하게 이제 강단 있게 받으면요, 세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 체험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단기로. 자,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외곽 경비를 한국 경찰이 서야 하는데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하고 MOU 맺어가지고 한국 경찰청에 중국 공안들이 파견돼 있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 공안 당국에 제공될 것을 이제 우려해가지고 한국에 안 오고 에이펙도 참석 안 하고 한국에 아예 오지 않고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하고 일본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첩사도 마비됐죠. 간첩을 어떻게 잡아 못 잡지. 현재 특정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지휘부가 현재 전부 재판 혹은 감옥에 있거나 뭐 이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아랍 테스트들이 사전에 못 들어오게끔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방첩사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가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검찰청 해체하고 그리고 사성장군 7명을 한꺼번에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야 각군 사령관도 공백이고 사성장군도 7명 동시에 잘랐지 업무 인수인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은 군대 안 갔다 온 안규백이 몇 개니까 야 이거 안 된다. 이게 사고 난다. 사고 나면 대응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전 문제 때문에 한국 안 올 거라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디지털 정보, 국가 정보 자원 관련 불났는데 백업 시스템 없죠. 그 국가가 마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보기관은요, 한국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등 안보기관에 보관 중이던 국제 테러리스트 관련 자료도 모두 소실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한국의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뭐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이미 대거 잠입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테러 예방 능력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이 정부의 서버를 민간인한테 임대하겠다, 민간인한테 맡기겠다 지금 이래 나오니까 야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놈들 가짜로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 막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내년에 부정선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년 뭐 6월달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0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100만 명에 대해 가지고 가짜 신분증을 대규모로 이렇게 심고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새 서버에다가 새로운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위장하는 그런 가짜 신분증을 대거 심어가지고 내년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미국 정보기관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중동의 테러리스트들도 들어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인 디지털 신분증으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암살되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한국 법무부가 화재와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외국인 입국 시 국내 거주 입국 누락 등 어디서 지냈는지 그런 걸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 관련 홈페이지에 입력 안 됩니다. 그 어전트 서비스 노티스가 떴어요. 전자 입국 체계 오류로 그 입국자 주소 입력이 생략되었다고 생략되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야, 안 됩니다. 이거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영지합시다. 이래 제안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거절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은 반미 친중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의도적으로 북한 미 중국 등의 테러범을 유입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 지른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불이 날 수가 있냐. 불이 나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불이 났어. 너 의도적으로 불 지른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화재 2주 만에 국정자원 찾은 이재명. 그리고 화재 때 촬영해가지고 냉장고를 부탁해 가지고 낄낄거리고 놀았죠. 여기서는 불이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막 화재 진압하고 있고 복구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현장도 안 가보고 냉장고를 부탁해를 촬영을 했어. 그리고 공무원이 한 명 또 떨어져 죽었는데 그것도 자살로 처리됐는데 낄낄거리고 놀았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 생각하냐. 이 자식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우체국 관련 부정선거 우편 투표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우체국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그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을 전부 다 소각시켜버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런 테러범들이 들어오게끔 실수를 가장해서 화재를 가장해서
문을 열어주고 우리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딱 죽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3,500억 달러를 안 줘도 되잖아. 그리고 한국을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쳐도 되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불을 지른 건 아닌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장 이종석 이 친북한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거 다 북한이 지령 내린 거 아니에요? 북한 지령이다.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직전 충북 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났죠. 북한 간첩하고 민주당하고 연결돼 있다.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거 북한이 지령문에 나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자생 간첩에게 검찰개혁안 통과가 1단계 목표라고 지령을 내렸고요. 검찰개혁은 촛불 민심의 요구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2019년 10월부터 북한 선전 매체에서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재명이한테 지령을 내리면은 검찰청을 폐쇄를 시킨 것 같으면 북한이 이재명이한테 지령을 내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북한 지령문만 90건, 민노총 북한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다. 이랬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이렇게 임명했어요. 근데 민주노총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 선언문을 보시면요. 우리는 100여 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이래 돼 있는데 이게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제공산당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거예요.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이 내용은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주민주통일. 통일이, 노조인데 통일이 왜 필요합니까? 이 북한 헌법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이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통일조국, 민주노총인데, 노조인데 왜 통일조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노총이 간첩 조직인데 그 간첩 조직의 수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이건 금속노조 강령을 보시면요.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통일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를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래 돼 있는데요. 여기 북한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보시면요. 제9조에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를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똑같은 내용이 있죠. 금속노조 강령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이 뭐예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문재인이가 선거 때 사람 중심 구호를 외쳤죠. 이 8조에 북한 사회주의 헌법 8조에 사람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이 북한 지령으로 만들어진 이 괴뢰단체라는 겁니다. 괴뢰단체.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북한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야, 정동영, 환영한다. 잘하고 있네. 그러고 있고, 정동영, 천안함, 연평도, MB 강경책이 원인 제공이다. 정동영, 북한, 미국 타격 가능 국가로 인정해야. 이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 북한에 자식 숨겨놨나요? 왜 이렇게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죠? 정동영 장관, 새 정부 통일정책, 북한 체제 인정, 존중 등 6가지.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위협, 주적 의견은 동의하네. 주적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정동영, 남북관계 단절 하루속히 끝내는 것이 새 정부 책임.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유예 논의 필요. 9.19 남북 합의 복원 가능. 그러니까 저기 지금 북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 전부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북한이 움직이는 북한하고 공동정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미문화원 점거한 사람들 보니까 김민석이 지금 국무총리가 됐죠. 징역 10년을 구형했네, 검찰이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미문화원 점거, 징역, 이 전과가 있고, 중국 석사네, 중국 석사. 예. 이 사람 중국어 할 줄 압니까? 장관은 북한 간첩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이게 김민석이는 국무총리는 이거 중국 간첩인지, 구분이 안 가고, 그 미문안에다가 점거하고, 해가지고 징역 맞았고, 정청래는 뭐 했습니까? 대사관저, 미 대사가 자는 집에다가 들어가가지고 유리 깨고 쇠파이프로 거기다가 불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9년 10월 13일 새벽 사제 폭탄을 든 대학생 6명이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제 담을 넘어,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레그 대사 부부는 잠옷바람이 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대학생 6명이 쇠파이프 들고, 사제 폭탄 들고, 화염병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 미 대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 대사를 암살하려고 했던 놈이 지금 한국의 민주당의 당대표고, 북한 간첩 같은 놈들이, 장관으로 있고, 국무총리로 있고, 하나는 또 중국 간첩인지 의심이 가는 놈이 있고,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걸렸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고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테러범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기 편하게끔 실수를 가장해가지고 화재를 내가지고 열어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자, 이재명 불법 체류 조선족 합법화 시켰죠. 그럼 이 사람들 중에 테러범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무비자 입국이 무서운 이유, 알고 보니 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 지금 이래 되면요, 중국인들한테 한국인 가짜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을 해줬다고 미국 쪽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 되면 한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못 가는 수가 생긴다고. 이게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신뢰가 한번 깨지면요, 그런 앞으로 엄청난 보복이 들어올 거고, 한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아마 들어가기 힘들게 될 겁니다. 점점 갈 수 있는 곳이 확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자, 중국인 몰려오자 결국 이런 일이, 무비자 입국 첫날부터 6명이 관광객이 사라졌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칼로 찌르고 폭행하고, 뺑소니, 또 뭐 했나, 이거, 아까, 등등. 중국인들 범죄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유괴되었는데 35초. 전국에서 최근 미성년자 납치 시도 10건 발생. 그리고 한 해 8만 명이 사라지는데요. 지금, 에포크 타임스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공산당 정권 차원에서 장기 적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미국의 하루 발행 부수가 미국의 3대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놓고 장기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중국의 쎄쎄 정권 하니까는 중국의 장기 매매범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잡아가지고 장기 매매하고 그렇게 하면 수사가 되겠냐는 거야. 경찰청 중국하고 MOU 맺었는데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말입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에포타임스 정체불명 백색가루 소포받아 중국발 위협 공세 거세죠. 그러니까 뉴욕 사무실에다가 누가 이런 백색 이 가루 테러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자, 해상 미륵국자 96%가 중국인 해상 미륵국 범죄 우려, 중국 내 불안 정서도 한몫, 그리고 대구 총기 사망, 대구 대위 실탄 어디서 구했나, 부대에 재고 없었다, 사제총 백정 실탄 2만 발 시중에 불법 유통,
그리고 수류탄이 학교에서 발견되고요. 대전 길가에서 군용 수류탄이 발견되고요. 광주 야산에서 수류탄이 발견되고요. 아산 하천에서 다이나모트가 발견되고 방산업체 SNTV 모티브 직원이 밤에 근무 수다가 총 맞아 죽었는데 자살로 처리됐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여기 한국군에 총기 납품하는데 여기 총기가 몇 정이 없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구로공단에서 총기 공기총 실탄 60발 발견. 그리고 모스탄 대사 입국 인천공항서 철근기로 발견. 모스탄 대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공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주택가에서 군용 소총 발견. 그리고 최전방 인천 대청소 해병부대에서 머리에 실탄 맞고 죽었다. 이게 자살인지 북한 애들이 쏜 건지 모른다. 자, 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만 적자 4년간 3,844원 적자. 중국인 1명 5년간 건강보험 30억 원 다 갔다. 7만원 내고 4억 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국내에서 치료받은 중국인. 지난해 건보급여 5,184억 원 수급. 2020년 기사네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3년간 중국인에게 퍼진 건보료 1조 8,268억 원. 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의료, 선거, 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고민정의가 혐오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김은혜 의원이 중국 공산당 한국 지구냐 민주당은 뭐 이렇게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중 표심 노린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당내에서도 우려 이래 되는데요. 한국인 81%가 반중 정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중 표심 노리고 이런 반중 정책을 만드는 게 다 맞는데 국민의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요. 국민의힘의 정치인 보좌관 당직자들 중에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과 여자 선물 등을 받은 자발적 간첩들이 상당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거 소련하고 냉전 시절에도 그 미국의 FBI, CIA 그 국무부에도 고위급 인사가 소련의 간첩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 MI6에도 그 고위급 인사가 소련의 간첩으로 이렇게 체포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이가 북한에 USB를 넘긴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간첩짓을 했으면은 그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 국민의힘에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 의심이죠. 자, 국정자원 화재로 휴대전화 15만 대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 그 대포폰이 이렇게 15만 대가 나왔다면 이거 다 테러범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자, 이재명이 명동 현종시위가 표현의 자유, 깽판 이제 업무방해, 현종시위 국익훼손 자해행위 완전 추방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 나서가지고 현종시 경찰 적극 법칙 이러니까 2030 애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2030은 하지 마라고 하면요 더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30 하지 마라 하니까 뭐지 싶어서 애들이 몰랐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몰로 나오면 재밌잖아. 친구들하고 뭐 할 일도 없는데 야 취직도 안 되고 하는데 야 이재명이 물러가라 독재 타도 야 빨갱이는 짱깨성 짱깨 붓깨 뭐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붓깨 짱깨 붓깨 뭐 이러면서 애들이 북치고 뭐 나팔 불고 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재밌어요. 가서 보면 짱깨 붓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붓깨 계속 이게 드럼치고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계속 나오지. 이거 못 말린다. 2030하고 싸우면요 이거 이재명이 집니다. 그 2030은 또 SNS가 엄청 빠르잖아요. 실시간으로 올린다고 기자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퍼져. 자, 나경원 의원이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이거 안 된다. 급식 안전 흔든다 이래 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의 농림부는요. 식품 원산지 인증 제도는 폐지하지만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하는데 식품 원산지 인증이 폐지되면 식당에서 가짜 원산지를 표기해도 어떻게 추적하며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검증이 안 되는데. 그럼 군부대, 학교, 직장, 대규모 급식 시설 등은 식품 원산지 인정이 안 되는 중국산 농산물 혹은 가짜 중국산 농산물 농약 범벅 중국산 이런 게 유통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전부 다 이게 다 골로 가는 거지. 그리고 중국산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농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미국산 농산물 절대로 우리 수입 안 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산 그 농산물은 아예 그냥 대놓고 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빗장을 풀어주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재명이는 중국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놈이구나. 북한, 중국 지령 다 받는구나. 그 김민석이는 중국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중국에 포섭된 간첩이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등 중동의 테러 단체들이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게끔 루트를 터주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화재 자원관리 국정자원관리 그 센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전부 다 실수네 이러면서 이제 다 열어줬다 이제 그래 보는 겁니다. 예.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 다른 나라 대통령 안 오겠죠. 이재명이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히면 어떡해. 그래야 된다. 안보 전문가에게 김현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국정원 대공수사 오래 하신 분한테 한국에서 초중고 학교를 나왔는데요. 어느 학교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전혀 알려진 바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동창생도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하니까 야, 그 중국에서 학교를 나오면 중국 전문가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알린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겠지. 그러나 탈북자들의 경우는 출생지와 학교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동창생이 당연히 없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한국에 성인이 된 상태에서 난파되어 고정간첩으로 장기간 활동할 경우에는 말투 및 생활 습성이 완전히 한국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탈북자인지 원래 한국인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칼기를 폭파한 김현희 씨의 경우는 일본어로 완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그가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 요원임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북한 탈북자들도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 나왔다고 다 이야기를 한대.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어디에 태어났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시청자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광고비가 붙고 사람들이 막 고생한다고 막 후원금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탈북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요. 학교는 어디 나왔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래 했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돈벌이가 되니까 내가 탈북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막 이걸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거는 탈북자는 탈북자인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저기 중국의 흑룡강성 쪽에서 오는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연변 쪽에서 오는 조선족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그 말투 갖고는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그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경우는 이게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래 이야기한 그 불법적인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현지가 북한이나 중국에서 왔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 북한 간첩이거나
중국 간첩들은 기록이 없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한 개씩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그 김현지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되는데, 아니 그 뭐 왜 저기 국정감사를 못 나온다는 건지, 그리고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왜 국정감사에 안 나와도 되는 자리로 그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국민들이 이제 점점 이상한데 이래 되니까 이제 뭐 마구 이제 의혹이 정폭되는 거죠. 술자리에서 온갖 이야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이제 뭐 한 달 뭐 버티겠나? 연말 버티겠습니까? 저래가 지지율 빠지고 에이펙에서 아무도 안 오고 뭐 폭삭 망하고, 그래 되면 이제 지지율 폭삭 나가고 뭐 국민들 경제 못 살겠다 뭐 들어엎고 뭐 그러면 그 대법원에서 선거법 파기환 송심 다시 날짜 잡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들을 완전히 지금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이제 무효가 되면요, 그러면 미국에서 아마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민주당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도 대북제재 위반으로 잡아가지고 관타나무 가가지고 흑인들하고 같은 방 넣으면은 밤마다 흑인들이 흑형들이 똥구멍 마사지 해줄 거 아닙니까? 똥구멍에 침 놓겠지.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여기를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가지고 싸그리 다 잡아들여가지고 북한에다가 노동교화소 이렇게 문 열고 거기다가 다 감금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공산주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체험을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깨어나야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고 통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여러분 이 책 자녀들한테 사가지고 주십시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 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신한은행입니다. 이 책은요,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님이 그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간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을 수집해가지고 전부 다 칼라화한 사진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북한군이 죽인 사람들 시신 사진들로 막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 자식들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자녀들한테 밥상머리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릴 때 부모님 뭐 바쁘고 일하러 가니까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큰 집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너 거짓말하면 빨갱이 된다. 빨갱이, 너 커서 빨갱이 될래? 거짓말 하지 마. 뭐, 맨날 그러고, 뭐, 효자손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때리고, 뭐, 그랬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빨갱이 돼. 빨갱이 되면 너, 인마, 큰일 나. 뭐, 맨날 그랬다고. 그니까 내가, 빨갱이가 뭡니까? 하니까, 야, 북한, 6.25 때, 북한 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우물에 빠뜨리고 했어. 근데 사람을 왜 잡아?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빨갱이가 사람 죽이는데 이유 있나? 거짓말하고 재산 뺏고 여자들 잡아가지고 몹쓸짓하고 그러고 낫으로 눈깔 파내고 죽이가 쓰레기장에 버리고 뭐 사람 살아있는데 불 지르고 철창으로 막 찌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밥알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이야기, 야 이놈소나 너 아바이 얻고 이거 6.25 때 피난 가고 했는데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밥알을 남기면 되겠나? 맨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계속 6.25 때 뭐 그 이야기에 뭐 거짓말하면 빨갱이 된다. 너 말과 행동이 다르면 빨갱이 된다. 막 커서 빨갱이 될래. 6.25 때 피난 간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이 지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려면요, 자녀들한테 서울대 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뭐 출세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니께 아니면 만지지 마라,
그리고 큰 길이 아니면은, 새길, 지름길로 다니지 마. 사람을 항상 큰 길로, 밝은 길로만 다녀야 돼.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든 안 듣든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사악한 무리들의 그런, 새치, 혓바닥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듣든 안 듣든 밥 먹을 때, 샤워할 때, 볼 때마다 거짓말하면 빨갱이 된다, 거짓말하면 빨갱이 된다, 계속 그 이야기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도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어주시면요, 저희가 반중운동하고 대북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